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요즘 우리의 삶이 다 이 핸드폰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돈벌이도 핸드폰으로 하고, 또 인간관계, 사회생활도 다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지죠. 심지어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도 한 집에 있으면서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단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핸드폰에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끝나는 우리의 일상, 이 모든 사생활이 핸드폰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. 그러다 보니까 불륜의 시작도 핸드폰에서 시작하고, 불륜이 걸리는 것도, 불륜이 끝나는 것도 결국은 핸드폰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배우자 외도가 의심되어서 배우자 핸드폰을 손에 넣었을 때 문자, 카톡, 통화 목록, 그리고 사진첩, 이 정도만 뒤져보기가 쉬운데요.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불륜하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그런 어플들이 또 있습니다. 어떤 어플에서 불륜이 몰래 이루어지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첫 번째 의외의 어플은요, 당근마켓입니다. 우리가 당근마켓이라고 하면 누적 이용자 수가 4천만 명이 넘었대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저도 참 지역에서 이렇게 뭐 쓸만한 거 있나, 내가 팔만한 거 있나 뒤져서 사고 팔기도 많이 해봤는데, 보통 이렇게 중고거래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. 그런데 이 당근마켓의 사용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에는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, 지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서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중고거래만 하는 어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도 오픈 채팅, 뭐 오픈 카톡, 무슨 소개팅 어플, 그리고 무슨 카페 앱, 밴드 이런 데에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루트가 다 있었는데, 당근마켓 앱에서도 그 모임이 또 새로 생성되고 있는 거죠. 당근마켓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, 예전에는 정말 끼 있는 사람들, 나 누구 만나야지 작정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밴드도 가입하고 뭐 오픈 채팅도 대놓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, 이 당근마켓이라는 너무 생활 밀착형 어플에도 불륜이 이제 스며들었다 보니까는 그냥 운동 모임이겠지, 그냥 동네 사람들 사귀는 어플이지 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모임에 나갔다가 불륜의 그 정서에 젖어드는 그런 경우가 요즘 따라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. 얘네들이 원래도 불륜이었는데 내가 하도 카톡이랑 통화 목록 같은 걸 감시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카톡이랑 통화를 안 하더라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,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자꾸 당근마켓을 막 보는 거야.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당근마켓에서 상간녀랑 채팅을 하고 있었다, 이런 사례도 또 많았어요. 그래서 당근마켓 앱에 기능이, 채팅 기능 있죠, 또 당근페이라고 해가지고 돈 주고받는 기능도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당근 채팅에 또 통화 기능도 있어요. 그래서 배우자의 당근마켓 어플도 꼭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의외의 어플은요, 블라인드입니다. 직장인들이라면 다 블라인드 어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저도 예전에 가입해서, 초창기에 가입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. 블라인드 어플은 이제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어플인데, 가입할 때 회사에 그 이메일로 인증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회사 메일에 인증을 받으면 회사 이름이 뜨고 닉네임이 뜨고, 그리고 자기의 실명이나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어플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진짜 블라인드 그 회사 측에서도 이 사용자의 신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 또 장점으로 적용이 돼서 회사의 비리를 폭로한다든지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세상에 알린다든지 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쓰여서 이 블라인드 어플의 사용자도 많아졌고 유명하게 된 건데, 요즘은 또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어쨌든 지저분한 그런 게 또 꼬일 수밖에 없나 봐요. 당근도 마찬가지지만 블라인드 어플을 만든 사람들이 이게 불륜의 장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. 그런데 요즘은 이 블라인드가 또 불륜의 장이 돼서 난리들입니다. 여기에 연애 결혼 게시판 같은 것도 있고요. 19금 게시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익명인데 19금 게시판이 있다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난무합니다. 뭐 색파랑 잔 얘기, 뭐 노골적인 섹스 얘기, 배우자와의 불만 이야기, 뭐 정말 노골적으로 색파구함 이런 것까지 막 다 올라오고요. 불금이 되면은 또 모임을 이렇게 막 주선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는데, 지금 을지로에 남자 2명이서 술 마시고 있는데 을지로에 여자 2명 계시면 우리 조인하자, 이런 글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만남이 또 이루어지더라고요.
그래서 이런데 게시판에 이제 어떤 여자가 나는 뭐 남자친구랑 이런 것도 해봤다, 뭐 남자친구랑 이런 게 불만이다, 남편이랑 섹스리스가 된 지 오래됐다, 막 육아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막 올라오면은 여기 또 블라인드에도 1대1 채팅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1대1 채팅으로 남자들이 막 그 여자한테 채팅을 거는 거지. 네 남편 왜 그러냐, 나랑 한번 만나볼래? 이러면서 나도 유부남인데 우리 같이 한번 즐겨보자, 막 이런 식으로 완전 노골적으로 막 채팅이 올라와요. 이런 데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그래, 익명이기도 하고 쟤나 나나 서로 유부남 유부녀인데 뭐 별탈 있겠어? 그냥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해볼까? 하고서는 썸 타고 만나고 하다가 불륜으로 이어지고, 이렇게 완전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. 그래서 모든 그 블라인드 사용자들이 다 그런 사람일 리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도 불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, 만약에 내 남편이, 내 아내가 블라인드 어플을 맨날 들여다보더라, 블라인드 앱 얘기를 자주 하더라 하면 블라인드 앱에도 한번 들어가서 채팅으로 뭘 주고받는지, 뭘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,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. 2, 3년 전에 블라인드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. 40대 초반의 여자가 블라인드에서 만나서 섹스한 이제 그 남자들을 싹 다 강간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중에 한 남자가 참 똑똑하게도 이 여자와 했던 대화나 섹스하기 전에 나눴던 그런 거를 녹음을 다 해놨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강간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서 결국은 이 40대 초반 여자가 강간을 이제 무고했다, 무고죄로 또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, 이런 기사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블라인드 어플로 외도를 하는 거, 만약에 내 배우자가 그러고 있다면 그거를 또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죠. 그리고 불륜을 하는 의외의 어플 세 번째는요, 비트윈과 시그널입니다. 우리가 텔레그램 어플은 이미 뭐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뭐 전 국민이 다 쓰다시피 하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시그널 앱은 뭐냐면요, 최근에 또 뉴스에 막 자주 나오더라고요. 트럼프 정부에서 관료들이 이 뭐 전쟁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시그널로 했는데 그게 유출이 됐대나 어쨌대나 해서 또 뉴스화가 많이 됐는데, 시그널 어플은 몇 년 전부터도 불륜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했습니다. 시그널 어플의 좋은 기능이 뭐냐면요, 이 폭파 기능이에요. 그래서 시그널 어플에서 둘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가 주고받은 지 뭐 3초가 지나면 대화 내용이 그냥 저절로 폭파가 되고 이래가지고, 이렇게 많이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메시지가 삭제가 되니까,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 어디에도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불륜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자주 이용을 했었죠. 그러니까 내가 지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게 앱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? 증거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비트윈 앱도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. 이건 처음에는 불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커플 어플이에요. 그래서 커플 밴드처럼 둘이 추억을 공유하는 사진도 올리고 기념일 관리도 하고 뭐 이모티콘도 주고받고 메모장도 공유하고, 그런 커플 밴드 어플 같은 건데, 비트윈이란 앱을 통해서도 불륜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. 이게 1대1로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채팅도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, 비트윈 앱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싹 삭제를 하잖아요. 그러면 집에서는 비트윈 앱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지. 근데 나가자마자 비트윈 앱에다가 또 아이디 비번을 치고 들어가면 예전에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들, 업로드했던 내용이 또 싹 뜨는 거야.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도, 핸드폰 기종을 바꿔도 이 비트윈 앱에는 아이디 비번만 있으면 접속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비트윈 앱을 삭제했다 깔았다 해도 그 내용이 없어지지 않고 로그인만 하면 내용이 살아난다. 그래서 불륜하는 사람들이 쓰기가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이 비트윈 앱이 PC 기능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PC에서 이제 메신저 기능은 또 굉장히 잘 돼가지고요. 만약에 회사에 가가지고 비트윈 앱에 또 접속을 해서 그년이랑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은 집에서 아무리 카톡이랑 문자랑 뭘 뒤져도 알 수가 없겠죠. 참, 그래서 이 비트윈 앱, 시그널 앱 이런 게 만약에 내 배우자 폰에 깔려 있기만 해도 이것 불륜하는 거구나, 아직 안 끝났구나, 이 앱을 통해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. 네,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참 용감하기도 하고 갈수록 똑똑해지고 지들끼리도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이렇게 몰래 불륜할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. 우리가 정말 저것들 발끝을 쫓아가기도 참 허덕허덕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따라가기가 역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도움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.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